오늘 첫 번째 강의해 주실 오늘 주제가 아주 재밌죠. 오늘 주제는 소통과 진로인데 소통과 진로가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습니다. 제발 소통 없이 진로만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제 헤어스타일을 바뀌었냐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학생은 학생답게 강의에 집중하십시오. 자꾸 선생님의 메모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랬나 봐요. 학교 다니실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소통과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선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의는 우리 조에스터 강사님이 하시게 되나? 처음 뵈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이분을 처음 뵀다면 오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예. 아마 이쪽 업계에서는요, 한 번도 강의를 못 들어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보신 분은 없습니다. 이거 말 되네. 예, 해보니까. 네, 진짜로. 정말로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고요. 제가 고등부 열정 캠프 1기 때부터 제가 대표 강사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등학교 애들이나 청년들이 되게 웃긴 게 소통이 안 되는데 딴 생각을 해요. 아니, 소통이 안 되는데 영어를 배우면 뭐해? 소통은 안 되는데 일본어는 배우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통이 누구랑 소통이 자기와의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진로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조에스더 강사님이 특히 이 말 안 들고 삐딱한 고등학교 애들 완전히 잘 잡아요. 어떻게 잡냐면 오늘 강의 들으면 알아요.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다 잡습니다. 이 아이들이 조에스더 강사님 강의 끝나고 나면 에스더 강의만 찾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 이분을 듣고 우리 애들도 우리 에스더 강사님을 만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꿈을 꾸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눈도 펑펑하고 뭔가 막 축하도 하고 싶고 축하도 받고 싶고 설레이고 막 왠지 집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될 것 아니 같고 막 오늘 눈 온 거 보니까 자꾸 네, 옛날 생각 나더라고. 그렇죠. 예스더와의 그 옛날 생각이 자꾸. 에스더와 제가 그런 관계입니다. 네, 자꾸 늘어오는 그날 그 명동 그날이 자꾸 생각이 나서. 네. 맞아요. 제가 1인 기업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막 주워 들었고요. 나중에 교수님한테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명동에서 교수님 인터뷰 했었어요. 그게 언젠지 10년이 더 지났어요, 네. 교수님. 네. 네, 저보고 소통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김효원 교수님이야말로 진짜 소통 전문가세요. 아, 이렇게 애들한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수님이 저한테 하는 방법이 부모가 아이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게 많이 음. 들거든요. 근데 아마 제 마음이 그랬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에스더 훌륭해 멋있어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누구한테 다 그러나 보다 아니 저분은 그냥 누구한테 다 그러시는 것뿐인가 보다 하면서 막 괜히 막 밉기도 하고 그랬어요. 약간 미운 게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할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에스더 훌륭해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한 두 번째 한 중반기쯤 갔을 때는 아유 뭐 저한테만 그러신 것도 아니시면서 뭘 그러세요. 아유 누구한테나 다 훌륭하대. 막 제가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말이 뭘 그래요. 뭐 나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면서 뭐 누구한테나 그러시죠? 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교수님이 그래도 훌륭해. 요즘 뭐 하고 지내? 아우 그게 멋있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또 막 제가 뭐라고 하든 또 막 그냥 훌륭해. 아우 괜찮어. 아우 괜찮아. 계속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몰라요. 아유 뭐 누구한테 다 그러시면서라고는 했지만 저 모습이 제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예요. 제가 결혼한 지 12년 차니까 제 교수님 뵌 지 벌써 한 15년쯤 되는 것 같네요. 그쵸, 교수님? 자, 그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그만하고. 이런 건데,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하든 꾸준히 멋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를 제가 뭐라고 하든 계속하세요. 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거짓말이라고 하든 아니라고 하든 그냥 뭐 안 들리는 것처럼 괜찮아? 멋있어? 잘하고 있어요.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함께 하는 이걸 심리학에는 perceived support라고 해요. 음. 인지된 그러니까 지지예요. 그러니까는 지각할 수 있는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서운해해도 교수님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계속. 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이 뒷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퉁퉁거려. 또, 됐어, 그만해. 왜 그래, 엄마. 아무리 그래도요, 엄마는 날 지지한다. 우리 부모는 날 지지한다. 누구한테나 다 사탕 발린 말 같고,
그래도 우리 부모는 날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우리가 지지한다는 서포트라고 하잖아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서포트 앞에 펄시브드가 뭐냐면 지각되다, 안다는 거잖아요. 펄시브 서포트를 하면 슈퍼맨 같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국민들이 응원한다는 걸 알면 어떤가요? 부담은 되지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잘하죠. 사실 우리 월드컵 4강까지 갔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 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이 바로 뭐냐면 온 국민이 우리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부담도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퍼리세이브 서포트인데 저는 그 부분이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 같아요. 자산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퉁퉁 걸어도 상관없어. 그냥 난 너 지지해. 아, 내가 뭐 예쁘다 그래. 나 내는 네가 예뻐.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그래, 못했지만 노력하면 되는 거지라고 해서 계속 우리 엄마 아빠는 뭐 그냥 대체 나를 왜 저렇게 좋아하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 잘 된다고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거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런다고 하니까 그냥 세대되듯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펄십 서포트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고 김효원 교수님이 참 부모도 아닌데 한 15년 전에 만나서 저한테 해줬던 모습들이 아마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은 제가 진짜 믿어요. 교수님이 잘 될 거야 그러면요. 그쵸, 잘 되겠죠. 그리고 뭐 해줘 그러면 맞아요. 옛날에 되게 중간에요. 약간 중이처럼 되게 퉁퉁거렸어요. 아 됐어요. 그만하세요. 뭐 다 하면서 제가 그 중이 되게 퉁퉁거렸어요. 교수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래도 꾸준히 했더니 저처럼 자식들이 아는 거죠. 이놈의 자식들이 아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주셨던 자료들을 쭉 봤더니 되게 다양한 연령들이 있으셨고 굉장히 고민도 많으셨고 또 많은 궁금한 점이 있으셨는데 뭐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걸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분명히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아이의 문제, 이게 아이가 왜 그러지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소통과도 관련이 있고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풀리면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 풀리는 일이긴 하지만 풀리기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좀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제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도 대화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인 거예요. 우리 애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집 밖을 나가고 엄마한테 대답도 안 하고 정말 부모를 보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랑 대화하려고 해야 된다. 다른 게 아니라 윽박을 지르거나 비난을 하거나 돈으로 구슬르거나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부모가 나에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이가 인지하는 게 대화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밥 뭐 먹을래? 그래서 모르겠어. 막 툭툭거려. 너 이렇게 대답 안 할래? 짜장이야, 짬뽕이야. 둘 중에 하나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불어 터지게 짜장. 그럼 그걸 빨리 말하면 될 거를 왜 그렇게 말해, 애가?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이게 대화 같죠. 근데 이게 대화 같지만 이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결코 대화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가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 저녁 뭐 먹을래?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엄마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주문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뭐는 안 먹고 싶은데도 얘기해 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답답하시죠? 내가 무슨 마더 테레사도 아니고 내가 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화예요. 이게 대화인 거예요. 이게 우리 엄마가 나를 존중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그래도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구나를 인지시키는 게 대화인 거지. 먹어 안 먹어? 빨리 얘기해.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야, 3호! 빨리 얘기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라는 대화 같지만 사실은 이게 결코 대화가 아니다. 대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이 대화가 아니라 존중해주려고 한다는 내가 너를 존중해. 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게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 참는 거, 잠깐 멈추는 거.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는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멈추고 기다려주는 게 대화예요. 그런데 거짓말 안 하고요. 고등학교만 가도요, 또 괜찮아져요.
그렇지 않으세요? 고등학교 자녀분 어머님들 계시죠? 중학교 때 애들이요. 대체 얘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디서 이렇게 먹다 굴러먹다 온 건지 갑자기 얘가 왜 뭐 먹고 이렇게 애가 이렇게 됐는지를 모를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를 약간 터널이라고 부르거든요. 터널. 그러니까 터널은 지나치잖아요. 어두컴컴한 곳을 지나서 항상 나가죠. 그런데 그 터널이 지나칠 때 꼭 동굴 같아. 그쵸? 그냥 막혀갖고 다시 나갈 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할 땐 동굴 같은 막다른 곳 같지만 실제로 중학교는 지나치거든요. 고등학교로 넘어오거든요. 터널처럼 확 지나치거든요. 그럼 또 고등학교만 지나가도요. 애들이 또 무슨 약 먹고 온 것처럼 또 애들이 뭔가 좀 이해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래요. 제가 중학생 애들 수업하고 고등학생 수업하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이 고 중 1, 2, 3의 터널을 부모가 그냥 같이 깜깜하게 잘 지나주는 게 중학교 땐 대화다. 그러니까 중 1, 2, 3만 잘 지나시면 된다. 김학원 부모 교수님도 계속 그 얘기 하실걸요? 중학교만 지나가 봐.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너 터널만 지나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그게 너무 맞아요. 진짜 너무 맞아요. 고등학교만 가도 애가 뭘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러니 중고등학교 때 부모가 해야 되는 건 어떤 미사여구의 말을 갖다 잘 붙이고 요 말 뒤에 요 말을 붙이고 이 말이 아니라 버럭거리지 않으면서 그냥 참고 엄마가 널 기다려. 네 대답을 기다려. 내가 널 존중하려고 많이 참고 있어. 엄마가 예전처럼 소리 지르려고 하지 않아. 아빠가 옛날 성질 같았으면 벌써 한바탕 했는데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알겠다. 애들한테 3년 내내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부모가 중학교 때 보여주는 대화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목을 그래도 대화하는 부모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대화밖에 없어요. 대화는 말이 아니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엄마가 네 대답 들을게.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래 알았어. 전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중학교 때부터요. 저희 엄마가 진짜 무서우셨거든요. 저를 후드러 팼어요 맨날. 저희 엄마는 손에 잡히는 걸 때렸어요. 화만 나시면 손에 잡히는 빗자루, 뭐 허리띠. 그때는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뭐 책받침, 뭐 막 그러는데요. 갑자기 저희 엄마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네가 중학생이 됐으니 이제는 말로 해도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난 초등학교 때도 말로 해도 됐는데 근데 하여튼 네가 중학생이 됐으니 내가 이제 말로 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엄마가 그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사를 갈 때요. 저희 엄마가 우리가 이사를 갈 건데 엄마가 집을 여기 봤어. 어디로 이사 가면 좋을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하여튼 저를 어른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를 갈 건데 어디로 갈까? A라고 하는 한양 아파트는 길거리에 있는데 좀 비싸. B라고 하는 곳은 조금 안에 떨어져 좀 싸긴 해. 하지만 엄마는 A라고 하는 곳에 가고 싶은 게 니네들이 좀 늦게 들어와도 길거리에 있으니까 비싸도 여기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뭐 그걸 저희한테 얘기해봐서 제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꼬박꼬박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돼서. 초등학교 때 그렇게 때리시더니 중학교 돼서부터는 그냥 하나씩 그렇게 뭘 물어보시는데 되게 충격이었어.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때 저희가 엄마 저를 어른 대접하시는군요. 감동이요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으니까 그냥 부모가 왜 이러나. 뭐 그러면 초등학교 때 때리지나 말지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근데 퉁퉁거렸어 그냥. 몰라요. 아무 데나 가. 뭐 왜 그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 그때 우리 엄마가 그때부터 나를 어른 대접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돌아보니까 엄마가 그때부터 나를 어른 대접했구나 생각이 들었던 거죠. 중학교 때 나에게 결정권이 오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도 않았고 그게 뭔지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가 우리 이사가 아빠가 이렇게 한대. 엄마는 이렇게 할 건데 요거 방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모두를 바꾸시니까 내가 어른이 되나 보다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저한테 엄마가 뭐 대화를 막 하신 게 아니죠. 결정권을 주고 가정 내 소식을 나에게도 알려주고 내 의견이 뭔지도 물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였다는 거죠. 날 존중하고 있구나. 엄마가 내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바로 뭐다? 다 대화라는 거. 이게 다 대화다. 애들이 제일 혼란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중학생 애들을 가르쳤었거든요. 여기 제가 들었던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모 중학교에 일진만 모아놓은 반이 있었어요. 제가 일지만 모아놓은 그 학년 중3에 일진 12명이 모여있는 반이 있었어요.
거기를 한 학기 동안 나갔어요. 제가 매주 봉사로. 봉사로 이제 나갔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 학교에 이 아이들 때문에 힘들대요. 얼마나 힘드냐면 그냥 수시로 소화전을 누르고 도망가요, 애들이. 그 아이들이. 그러면 소화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두 다 운동장으로 나와야 돼요. 이제는. 학교에서는 소화전을 누가 누르면 불이 났다고 하기 때문에 수업을 하다가 말까 그냥 막 나와야 되는데 한 달에 12모두 넘게 얘네들이 난 4번 했어. 난 5번 했어. 6번 했어. 서로 이렇게 일진 애들끼리 이거 갖다가 자기의 약간 훈장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일진 애들이 그렇게 하고요. 그 반 제가 아직 들어갔을 때 첫 반이 그랬어요. 제가 첫 수업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제 수업에 들어오는데 발로 문을 차고 들어와요. 그 문은 여는 게 아니야. 발로 차는 거야. 발로 문을 차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18 여기 뭐지? 이러고 들어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발로 문을 차면서 18 뭐야? 이러고 들어와요. 애들 12명 우악 하고 들어와요. 내가 얘들아 안녕 그랬는데 애들이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냥 나는 공기인가? 바람인가? 그냥 뭔데? 막 이러면서 교실에 쾅쾅 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지네끼리 막 치고 싸우고 막 그래요. 수업 중에도 일어나서 막 애 멱살 잡고 싸우고 막 뺨 때리고 막 이래요. 진짜 우리가 상상보다 더한 희진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제가 한 학기 동안 만났어요. 매주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그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아이들이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 뭐 했니? 술 마셨어요. 아르바이트 나갔어요. 어떤 아저씨랑 커피 마셨어요. 뭐 이런 게 아주 그 아이들한테는 아주 일반화된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간관계 어떻게 가르쳐 줄까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아이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15주차 수업을 갖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나름대로 매주 뭘 배워야 할까? 뭘 아이들 가르칠까? 그런데 뭐 커리큘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딱 하나였어요. 내가 너를 지지한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지지한다. 내가 너희를 지지한다는 걸 알려줄 때 아이들이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위험에 처하면 나한테도 연락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자신들이 주말에 뭐 했어? 술 마셨어요. 야, 니네 술 마실 때 그 맥주집에서 뭐라고 안 그래? 무슨 소리예요? 맨날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우리 중학생 거 다 알아요. 다 뭐예요? 어른들인 거야. 어른들이 그 아이들의 탈선 현장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니네 나쁜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탈선하고 수 있는 모든 현장에는 어른들이 다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야 미안해 제가 그 나쁜 짓 하라고 말하기보다는 얘들아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위험해지면 꼭 선생님한테 전화해 얘들아 그렇게 위험해진 것 같으면 결코 나가지 마 니네 건강이 제일 중요해 얘들아 괜찮아 그렇게 그냥 뭐든지 위험해지면 선생님한테 전화해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해주고 싶었고 술 먹었어라고 말을 저한테 하는 게 고마웠어요. 제가 꼰대였던 말 안 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안심감이 되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얘기 또는 어떤 아저씨가 아르바이트 뭐 만나자고 데이트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스스럼 없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계속 제가 해주고 할 수 있는 건 위험해지면 선생님한테 꼭 연락해. 니네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지 싫다고 하고 나와야 돼. 그것 말고도 더 좋은 일이 많아. 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많다는 걸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건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뭘까요? 걔네들이 얘기할 때 너는 그런 일을 왜 하니? 그 이상한 거야. 나쁜 애들이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넌 괜찮니? 술 많이 먹으면 속 아플 텐데 너 오늘 좀 많이 힘들진 않아? 선생님 얘기 좀 들어봐봐. 뭐 이상한 일은 없었어? 라고 그 아이들의 일상을 궁금해해주고 걱정해주고 걔네들이 얘기할 때 들어줄 때 아이들이 조금씩 더 마음의 문을 열었고 실제 생각보다 끝날 때쯤에 아이들이요. 졸업식 때 안 와요? 나 졸업식 할 때?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걔네들한테 얘들아 졸업만 해라 막 했거든요. 얘들아 졸업만 해라 막 했는데 선생님 졸업식 때 안 와요? 선물 갖고 와요. 우리 아무도 안 왔는데 선생님이 와요. 막 그랬었어요. 아,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어른들 중에 다 이렇게 나쁜 어른들만 있지 않아. 너희들을 지지해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건 수업으로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는 괜찮니? 물어봐주고 오늘은 어때? 위험하면 꼭 전화해라고 매일매일 아이들의 삶을 돌아봐 줄 때 아이들이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저한테는 그게 한 학기 동안 저한테는 굉장한 배움이었어요. 한 학기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한 중고등학생 무섭지도 않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고 애들 수업이 너무 쉬워요. 애들 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여튼 일진 애들 한 학기 동안 만났더니 근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줬던 배움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얘기 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인간관계란 대화를 좀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매 주차별로 연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원주 캠퍼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제 수업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아이들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취업 같은 데만 관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 수업이요. 수강 신청을 시작하면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 만에 다 마감이 돼요. 몇 시간 만에 마감이 돼서 맨날 이메일로 날라와요. 수강 인원 늘려주세요. 근데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인간관계에는 되게 애들이 좀 피로해 보이고 막 관계에 관심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되게 냉소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람이에요. 부모와의 일이나 친구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분당에 있는 모 중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을 때에도 그랬어요. 분당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애들한테요. 강의를 시작할 때 얘들아 어떤 강의를 듣고 싶니? 1번 용돈 많이 타게 이렇게 얘기하면 용돈을 많이 타요. 잘 탈 수 있어요. 이 제목으로 이제 그래서 애들이 용돈 많이 타는 법을 알고 싶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용돈 많이 타게 하는 엄마와의 대화법. 2번 친구한테 거절하는 대화법. 3번 화내는 부모님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나 이거였거든요. 저는 예상이 아이들한테 전교생이 모였을 때 얘들아 무슨 대화법 강의 듣고 싶어라고 했을 때 제 예상은 1번 아니면 2번이었어요. 제 예상은. 그런데 제가 그날 되게 가슴이 먹먹했던 게 그 중1, 2, 3 아이들이 모두 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3번이야 이러는 거예요. 화난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법. 그 날고 뛰는 중학생들도요. 자기 부모와의 관계가 제일 고민인 거예요. 자기 부모와의 그 관계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보이고 진짜 부모는 1도 안중에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한테는 개선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관계가 부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반응에 우리가 니네가 잘하면 나도 대화할게. 네가 뭐 하면 나도 할 거야가 아니라 그거는 부모가 아니죠. 그건 되게 조건적인 거. 부모랑 뭐냐면 그냥 계속 태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태도가 대화인 거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라푼젤 아세요? 라푼젤 영화 보셨죠? 네, 제가 이 그림 형제의 그림 이 라푼젤을 보면은 라푼젤 그 동화의 원문인데 집 뒤치에 있는 창문으로 아름다운 꽃과 풀이 있는 화려한 정원이 보였다. 라푼젤 엄마가 라푼젤을 임신했을 때요. 라푼젤 엄마가 집 뒤치의 창문을 봤더니 아름다운 꽃과 풀이 있는 화려한 정원이 보였고 이 정원은 마녀의 것이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거기서 아주 탐스러운 뭔가를 딱 보게 되면서 저게 먹고 싶다 한 거죠. 우리 임신하면 뭔가 이렇게 막 신기한 게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라푼첼이에요. 그래서 이 라푼젤이 우리가 그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라푼젤은요 독일의 채소 이름이에요. 양상추 같은 허브과 식물인데 라푼젤의 엄마가 라푼젤을 임신했을 때 집 뒤에 있는 마녀의 정원에 있는 그 라푼젤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푼젤이 먹고 싶다고 남편한테 얘기해서 남편이 슬근슬근 가서 라푼젤을 몰래 갖고 오다가 나중에 마녀한테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마녀가 뭐라 그래요? 다 먹게 해줄 테니 나중에 그 아이의 이름은 라푼젤로 짓고 내가 그 아이를 데려가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라푼젤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동화 제가 오늘 안 갖고 왔지만 이 동화의 맨 처음이 뭐냐면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하는 여성이 있었다로 나와요. 그러니까 라푼젤 엄마가 라푼젤을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라푼젤이 먹고 싶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녀의 라푼젤과 아이를 바꾸죠. 마녀가 그러거든요. 내가 다 먹게 해줄 테니 라푼젤 다 먹게 해줄 테니까 아이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었다면서
나중에 라푼젤가 자기 아이와 라푼젤 채소를 바꾸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라푼젤의 생모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아이가 처음에 뱃속에 있으면 어떠세요? 손가락만 다 있어라. 발가락만 다 있어라. 건강만 해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아이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잘해라. 수학을 잘해라. 키가 커라. 날씬해라. 말을 잘해라. 뭐 인사를 잘해라. 라푼젤 생모가 라푼젤하고 바꾸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라푼젤 생모가 자기 욕구에 라푼젤 갖고 난 다음에 자기 욕구를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부모도 이렇다는 거예요. 한 개인도 자기 개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또 다른 욕구와 간절했던 걸 바꾸는 거죠. 아이를 가졌을 땐 요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막상 그 아이를 가지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얘가 너무 공부를 못하는 것 같고 얘가 너무 수학을 못하는 것 같고 얘가 너무 안 예쁜 것 같고 지네 아빠를 너무 닮은 것 같고 지네 엄마를 너무 닮은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막 더 이렇게 욕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라푼젤의 마녀가 라푼젤 데려가면서 이 부모에게 한 말을 집중해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 대신 아내가 낳은 아이를 내게 주어야 된다. 이 남편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잘 지낼 거다. 나는 그 아이를 어머니처럼 돌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죠. 마녀가 라푼젤을 데려가서 어떻게 했었어요? 내가 어머니처럼 돌보겠다고 데려가는 거예요. 걔를 하늘처럼 키우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돌보겠다 하고 데려가요, 라푼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죠. 영화는 각색을 한 거고 이게 실제 원본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를 잘 돌보겠다고 하고 마녀가 데려가면서 라푼젤을 어디에다가 키우나요? 아시는 분들 계세요? 라푼젤을 어디에다 데려오나? 어디다가 아시는 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라푼젤 마녀가 내가 이 아이를 어머니처럼 돌보겠다 하고 데려가는 곳이 어디예요? 오, 탑 위에. 그쵸, 맞습니다. 오, 네. 고맙습니다. 맞아, 높은 탑이죠. 탑이에요. 그러니까 탑 안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제가 질문 드릴게요. 왜 탑에 가뒀을까요? 잘 키우겠다고 하면 널찍한 성도 있을 텐데 성과 탑의 차이점이 뭘까요? 탑과 성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세상과 단절이 된다. 오, 네네. 그 단절이 된다는 건 뭐 때문에 어떤 것 접근성이 좀, 오, 네, 역시 지혜로우세요. 뭔가 핵심을 알고 계셔요. 안전하게 남들과 떨어져서 자유가 없다. 오, 좋습니다. 네, 나만의 것. 자, 그럼 이차례 이렇게 여쭤볼게요. 탑에는 없고 성에는 있어요. 딱 하나. 탑에는 없고 성에는 있는 거. 이게 뭘까요? 아, 김희선, 네네, 맞습니다. 친구, 계단, 문입니다. 문. 맞아요, 맞아요. 문이에요. 그러니까는 탑에는 뭐가 있어요? 창문만 있어요. 하지만 탑에는 문이 없고요. 성에는 창문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문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에 있으면 외부와도 교류가 되고 밖에 사람이 안에도 들어오고 안에 사람이 밖에도 가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탑에는 문은 없지만 창문이 있죠. 그래서 라푼젤과 마녀가 다 탑에 어디로 다녔어요? 창문으로 다녔죠. 라푼젤의 머리를 타고 창문 다녔다고요. 창문은 밖은 볼 수 있지만 어때요? 밖을 경험할 수는 없죠. 비가 오는 건 볼 수 있고 사람들이 뛰어노는 건 볼 수 있지만 함께 뛰어놀 수는 없어요. 들판을 볼 수는 있지만 들판에 뛰어놀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잘 키우겠다 하고 성애한이 탑에 가뒀다는 건 바로 뭐예요? 친구들 만나 하지만 너무 빠지지는 마. 거기 해 하지만 너무 하지는 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빠지지는 마, 너무 경험가는 아이들한테 기회는 주지만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안 주는 거죠. 짧은 일시적 기회는 주지만 충분한 기회는 주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탑에 가두는 마녀가 잘 키우겠다고 하며 라푼젤이 데려간 곳이 바로 탑이었고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기회는 주지만 충분한 기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만 해. 뭐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재밌게 지내지만 너무 걔네들한테 빠지지는 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모들 많으시죠. 너무 빠지지는 마. 너무 모모하지 마. 넌 항상 내 탑 안에 있어. 여친 만나 하지만 엄마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보냈던 거에도 아이가 너무 유튜브에 빠져 있어요.
유튜브에 빠져 있지만 너무 빠진 건 싫어. 그러니까 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충분히 그거를 흠뻑 경험하게 하는 건 안 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탑에 가두는 부모님, 탑에 가두는 부모가 갖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인 거죠. 생모 같은 사람들이 있고 마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이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이를 탑에다 두고 있나, 성에다 두고 있나, 내 배우자를 탑에다 두고 있나, 성에다 두고 있나. 나는 나를 탑에다 두고 있나, 성에다 두고 있는 건가. 나는 클 때 탑에 있었을까, 성에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 그림 동화에 왕자거든요. 왕자가 라푼젤의 머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왕자가 라푼젤한테 반했다. 근데 실제로 그거는요. 각색이 된 거예요. 동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마녀가 라푼젤의 머리를 타고 오르는 걸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라푼젤한테 반한 게 아니라 저것이 타고 오르는 사다리라면 나도 한번 행복을 찾아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라푼젤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라푼젤한테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왕자도 어떤 꿈을 꿨던 거예요? 오르는, 그쵸. 저것을 도구 삼아 행복해지리라. 라고 하는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왕자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배우자랑 살면서 제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가요? 저 배우자랑 살면 내 삶이 평탄해지리라. 근데 아니다. 아우, 내가 그럴 리가 없다. 막 이런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사랑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의 도구로 그 사람을 인식해서 사랑하는 거. 내가 내 아이를 내 인생의 도구로 인식해서 제가 수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면 내 삶이 평온해지고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이거 갖다가 칼 융은 뭐라고 했냐면 unlived life라고 해서 살지 못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지 못한 삶. 융은 뭐라고 했냐면 자녀가 짊어져야 하는 가장 큰 짐은 부모 내면을 살지 못한 삶이다. 부호자가 성장 과정 중 어디에서 어떻게 고착했는지가 우리의 내적 기준이 되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부분에서 고착화를 경험하게 된다.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자녀가 이어받는 거에 되게 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살지 못한 삶이 있어. 내가 수학을 너무 못했잖아요. 그럼 내 아이가 수학 못하는 게 그렇게 한이 돼. 내가 이렇게 기타를 치고 싶었어. 그럼 내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음악 감성 있는 것 같으면 너 기타 쳐라. 이러면서 막 기타를 막 치게 한다니까. 난 옛날에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책을 사주면서 책을 읽어라. 엄마는 책이 없어서 못 읽었어. 뭐 이러면서 계속 너는 왜 책 읽는 거 싫어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의 살지 못한 삶이 아이에게 투사될 때가 많은데 그거는 아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부모의 살고 싶었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나쁜 것보다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살지 못한 삶을 물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살지 못한 삶이 뭘까 궁금하시죠? 이 지점이에요. 자녀의 어떤 특성이 못 견디기 못마땅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에게 내재된 살지 못한 삶의 지표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게 너무 못 견디겠어. 그럼 분명히 그 안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부모가 그냥 그게 나한테 큰 문제가 안 되면 아이의 그것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나한테 그게 큰 문제니까 아이한테도 그게 큰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엑셀 파일을 주셨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애가 너무 빠져요. 막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뭔가에 빠져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두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애가 왜 그렇게 뭐 공부를 안 할까요? 근데 공부 좋아하는 애들은 공부 지능이 있지 않는 이상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잘 구슬러서 그걸 하고 수 있게 만드느냐가 이제 부모 역할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못 견디게 있는 내 아이의 그 뭔가, 그게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내가 살지 못한 삶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다. 혹시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실래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내 아이의 못 견디겠는 거, 뭐가 있으세요? 막 늦게 일어나는 거, 뭐 아니면은 막 거짓말하는 거, 뭐
이렇게 외모만 집착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아유, 뭐, 어떤 엄마는 원래 그래,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엄마는 외모에 집착하는 거를 뭐 그렇게 싫어해서 막 앞머리 드라이를 10분이나 해요. 그런데 아무 앞머리 드라이 10분이나 할 수 있는데 그 어머니는 앞머리 드라이 10분이 막, 뭐, 못 견디겠다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럼 아마 그 안에 분명히 내가 살지 못한 삶의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여행만 빠지는 거, 여행만 빠지는 거, 핸드폰을 보는 거. 네네. 그러니까는 뭔가 하나 이렇게 푹 빠져 있는 것에 대한 거 있죠. 네. 참는 거. 오, 네. 오지랖인 거. 그게 날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아니면 오지랖이어서, 뭐 너무 자기 챙기지 못할까 봐 걱정인 걸까요? 네, 그쵸. 거기에 분명히 그 부분이 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걱정이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든 내 경험이든 무엇인가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상담을 하면 그냥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렇게 내 아이한테 못 견디겠느냐면요. 아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 문제예요. 어렸을 때 나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내가 그런 적이 있던가? 나한테 그런 경험이 있던가? 한 번쯤은 이렇게 돌아보시는 시간을 좀 갖는 거,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네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화 얘기니까 대화 좀 일단 해야 되잖아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애들이 안 따라 나서죠. 그쵸? 우리 옛날 같았으면 엄마가 치킨 먹자고 막 따라 나서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엄마가 개 하셨을 때, 갯날이라고 가실 때, 그렇게 따라 나섰거든요. 거기 가면 그렇게 돼지갈비 먹었어. 그래갖고서는 또 아줌마한테 용돈을 줬다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갯날이라고 하면, 제 나이 나오죠. 그렇게 따라 나서고, 뭐, 가면 또 얼마나 인사 열심히 해요. 인사 열심히 해야지 아줌마를 돈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또 막, 10,000원씩, 5,000원씩 주시면 그거 모아갖고 또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애들은 안 따라서선다고요. 그쵸?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게 부모의 세대와 아이들 세대가 다른 건데, 우리 때에는요, 갈비가 없어서 못 먹었지. 그러니까 갈비가 어떤 아이템이 돼, 유혹의 아이템이 되는데, 요즘 애들 갈비 없어서 못 먹어요. 안 그래요? 제가 학교에 가끔 수업하러 갈 때 간식 사가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제가 갖고 간 간식보다 더 좋은 간식을 먹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간식이 초라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야, 니네 돈 되게 많다. 막 제가 그러거든요. 요즘에도 돈 없는 줄 알았더니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학교 앞에 편의점이요. 너무 잘 돼요. 치킨 2,500원짜리를요. 애들이 너무 먹어서 맨날 나가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없어서 못 먹는 애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결핍의 시대가 아니니까 뭐 뭘 먹게 해줄게, 사줄게 이건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뭐가 결핍이에요? 정신적으로, 질적으로 연결되는 게 결핍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하니까 잠바 하나를 사주지.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그런 게 아니었어라고 엄마가 눈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마주해주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그냥 미안하니까 잠바 사줄게 가자. 입 이만큼 나온 거 저거 빨리 없애고 싶은 거죠. 빨리 없애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는 못하겠고 속이 터지니까. 나도 좀 할 말이 있죠. 내가 괜히 해서 다 돈 벌려고 한 거니까. 니네 학원비 벌려고 하면 내가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그때 너 나이키 잠바 사고 싶다고 했지. 사줄게. 그럼 또 애가 어떻게 해요? 그때 또 희거려. 그러니까는 이 물질로 아이가 입 튀어나오고 뭔가 마음 상한 걸 자꾸 없애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되게 잠깐인 거죠. 아이들은 계속 가슴이 비어 있어요. 내 가슴을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가슴을 물어봐주고 엄마가 그때 말한 게 너무 상처였지. 학교에선 어땠어? 가슴을 물어봐주는 사람은 없고 가슴에다가 나이키 잠바 넣어주고 피자 넣어주고 카드 넣어주면서 내가 못하고 있는 걸 친구들하고 가서 떡볶이 사 먹어. 잠바 입어. 이 신발 신어. 근데 이런 것들로 아이의 텅 빈 가슴을 채워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꼭 바꾸시기를 권하는 게 뻥 뚫린 아이들의 가슴을 자꾸 잠바로, 운동화로, 카드로, 피자로 채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나중에 내 아이가 나중에 가정을 가지면 이 아이들이 또 자기 아이한테 그렇게 해요. 자기 아이들이 텅 빈 가슴을 가졌을 때 잠바를 사주고 운동화를 사줘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 죄책감을 덜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대화가 나아요. 그래도 내 부모가 내 눈을 마주쳐 주는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대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중고등학생들은 이게 너무 중요하대요. 배고픔보다 이게 더 큰 상처래요. 1번. 2번, 3번 다 틀려요. 형제 없는 것보다 땡땡 없는 게 더 큰 상처래요. 공부 못하는 것보다 땡땡 없는 게 더 죽을 맛이라는데 뭘까요? 네. 뭘 것 같으세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 엄마 말이 더 큰 상처고, 2번은 친구 없는 게 더 큰 상처고, 공부 못하는 것보다 스마트폰 없는 게 더 죽을 맛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뭐냐 하면은, 바로, 아, 네, 오, 네네. 배고픔보다 외로움이 더 큰 상처. 애들이 그 자꾸 친구만 하러 나가죠. 부모랑 대화하면 안 되고 집에 있으면 맨날 뭐라고 하니까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는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세계를 만드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나가는 게 맞아요. 친구를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게 중학교 고등학생 되는데도 계속 엄마 어디 가? 막 엄마 나랑 같이 가. 엄마 친구 만날 때 따라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친구를 만나러 가야지 엄마 친구를 만나러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형제 없는 것보다 친구 없는 게 더 큰 상처예요.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집중도 잘 안 되고 더 아이들 고립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죠. 왜요? 2년 동안 줌으로 수업은 했는데 반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건 있지만 진짜 정신적 소속감은 없는 거예요. 몇 학년 몇 반이 소속감이 없는 거죠. 선생님하고 대면하는 것도 없었죠. 2년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붕 떠 있는 거예요. 특히 올해 중2 된 아이들. 그러니까 작년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해서 중1, 중2 된 애들. 그러니까는 지금 중1, 중2 아이들은 너무 중요한 게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고 대면하지 못하고 눈을 마주 보면서 팀 활동하면서 수업을 못 받은 아이들이에요. 이게 2년이었다고, 2달도 아니고. 이게 아이들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학자들이 얘기할 정도예요. 공부 못하는 것보다 인기 없는 게 죽을 맛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막 이상한 옷 입고 가고, 약간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래서 애들 막 유튜브 이상한 거 해서 막 조회수 올리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인기. 애들이 중고등학교 좀 관종이에요. 세상이 나를 봐. 그래서 애들이 엄마가 야 슈퍼 가서 두부 한 모 사와. 그러니까 애들 어떻게 해요? 막 드라이하고 앞머리 빨고 막 계속 그냥 빨리 갔다 오면 될 걸. 나는 갔다 왔어 벌써. 그런데 막 드라이하고 있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에 날 보고 있다 생각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 보고 있다 생각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부모는 안 궁금해. 그런데 부모 외에 모든 사람들이 날 보고 있다 생각해. 그러니까는 집 앞에 슈퍼 가는데도요, 앞머리 빨고 있어요. 머리끈을 감아. 막 두부 서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 이해 안 되죠? 모자 쓰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 보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집 앞에도 이거 다 세우고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면 관계는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키실 거면 일찌감치 시켜. 앞머리 말 시간 주셔야 돼. 말 시간 주시고 일찍 시켜서 잘 나갔다 심부름 하는 게 얼마예요, 요즘 애들. 그렇잖아요. 걔도 나가려면 작업복이 필요한 거지. 머리도 좀 하고 잠바도 입고 날 작업복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된다. 우리랑 너무 다르다. 제가 그 아이들은 모든 사람이 날 보고 있다라고 한 자기중심적 사고관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기거든요. 그래갖고 외모에 집착을 하게 되고 왜 내 이름 크게 불러? 막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내 얘기 하지 말라고, 막 내 사진 올리지 말라고 막 이러잖아요. 요 사람들이 날 보고 있고 내 세계관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가 안 지켜주면 부모랑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일 못할 짓이 뭐예요? 애들 자고 있는 사진 찍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카톡방에 공유하는 게 제일 나쁜 부모가 하는 일이다. 애들이 그다음부터는 사진도 못 찍게 할걸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 휴대폰 막 자꾸 검색하죠. 자기 뭐 찍었나? 절대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엄마가 너 있는 사진 너무 예쁜데 찍어서 올려도 돼? 이렇게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대화예요. 부모가 나한테 안전하구나. 부모가 내 거를 막 찍어서 안 올리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찍을 때마다 올릴 때마다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알려주는 게 아이한테는 최고의 대화인 거예요. 그거 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라 하세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물어본다. 치, 뭐 그런 걸 물어봐.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자기 부모 자랑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본다고. 우리 엄마 그런 거 물어본다? 아, 왜 물어봐? 올릴 거면서? 라고 하면서도 입이 열까지 걸려 있어. 우리 부모는 남달라. 니네 부모랑 다르다? 우리 엄마 올릴 때마다 나한테 물어본다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엄마가 날 존중해. 그래서 애들한테 최악이 바로 뭐예요? 애들 자고 있는 거 찍어서 요만한 아이가 요렇게 컸어요 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막 2장 비교해서 올리고 막 이런 거 있죠. 막 이런 거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혐오예요, 혐오. 극혐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시라. 기억해 두세요. 애들이 싫다는 거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부모가 지켜야 될 입장이에요. 애들이 싫다는 건 결코 하지 않는다. 사진 찍어 올리는 거, 막 뒷모습 찍어 올리는 거, 막 뽀뽀해달라고 하는 거, 야, 싫다는 거 절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싫은 감정이 한 번 생기면 100번 잘해봤자 만하기가 어려워요. 엄마 내 방 들어오지 말랬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들어가서 휴대폰 봤어. 그러면 나이키 잠바 살펴봤자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싫어하는 거 결코 하지 않는다가 요 중3, 고3 때 근데 그 안전에 그 줄을 타고 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생존이 목표였으니까 먹고 사는 게 목표였으니까 엄마가 뭐 사주고 돈 줄 때가 중요했지만 요즘 아이들한테 먹고 사는 게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나 내가 소속되어 있느냐, 친구들 사이에 있느냐, 내가 인정받고 있느냐, 내가 친구한테 인기가 있냐, 고립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아이들한테 최고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중1, 2 아, 그래요? 자기를 왜 이렇게 잘 아냐고 말해요. 이미 선생님이. 이미 선생님이 너무 좋은 엄마여서 그래요. 아이 그렇게 얘기하고. 네. 좋은 엄마시니까 그런 거죠. 제가 저희가 이제 나중에 김영환 교수님께 저희가 중학생 애들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을 좀 오래 가르쳐 갖고 제가 책을 낸 게 있는데 이제 아마 내년쯤에 나올 텐데 거기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정말 기상천외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이 날 보고 있다요. 중고등학생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세상이 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켜야 될까? 뭘 하지 말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너무 그러면 아이들한테 부모가 안전하다고 느껴져야 돼요. 기억해 두세요. 내 부모가 안전해야 돼. 나한테. 내 부모가 내 휴대폰을 막 안 봐야 돼. 내 부모가 나 없을 때 내 방에 확 들어와서 뭐가 안 뒤져야 돼. 내 부모가 내 사진을 막 찍어서 안 올려야 돼. 내 부모가 나에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그게 대화.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죠. 지켜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수님 제가 5분만 더 해도 돼요? 저 원래 40분만 해야 되는데.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이 대화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말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대화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부모가 태도를 유지하는 거. 존중하고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싫다고 하는 건 안 하는 거. 자꾸 물어봐 주는 거. 아니면 아니라고 부모가 설명해 주는 거. 아이의 태도 때문에 버럭버럭하지 않고 그냥 믿고 견지해 주는 거. 이제 이런 게 굉장한 대화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의 대화를 갖다가 분석해 보면 실제로 너 성적이 왜 이래? 너 학교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아이랑 갈등 상황이 있잖아요. 이 갈등 상황에서 나누는 대화는요, 20%밖에 되지 않아요. 네, 실제로. 그러면 80%가 뭔지 아세요? 아이와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을 쭉 살펴보면 아이랑 맨날 갈등 같죠. 아이가 맨날 내 말 안 들으니까 갈등 같지만 실제로 아이랑 나누는 갈등 대화는요, 20%밖에 되지 않아요. 80%가 뭐냐면 일상생활의 대화예요. 일어나, 밥 먹어, 학교 언제 가? 가자, 엘리베이터 타고. 차에 태워다 주면서 학교 잘 갔다 왔어? 오늘 많이 춥지? 이 대화가 80%예요. 근데 우리가 뭘 무시해요? 80%의 일상 대화를 무시하고 애랑 상담할 때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 이것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그런데 평상시에 밥 먹어! 왜 이렇게 안 먹어? 너 왜 김치를 안 먹어? 그러니까 네가 자꾸 머리숱이 없는 거야. 김치 먹어 머리숱이 있지. 맨날 이래. 엘리베이터 빨리 타. 야, 빨리 타, 빨리 타. 왜 걔가 굶떠? 야, 빨리 학교 가. 너 왜 그러니? 얘가 진아빠 닮면서 얘가 굶떠요.
거짓말 아니지? 그러니까 애랑 평소에 맨날 이렇게 대화해. 이렇게 대화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나 학교 안 갈래 그랬어. 그럼 갑자기 엄마 그때 학교 안 가고 싶어? 무슨 일이야? 마음에 무슨 일이 있니? 너 욕구는 뭐야? 엄마가 많이 놀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뭔 일이야? 평소에 깨울 때 빨리 일어나! 너 기집애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이렇게 평소에 맨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애가 좀 삐뚤어질 것 같으니까 엄마가 많이 놀랬어. 너 욕구는 뭐니?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그럼 애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왜 이래? 막 이런 거 있죠. 왜 이래? 또 뭐 배워갖고 왔나 보지? 평상시에나 그러지. 그러면서 애들이요, 그 대화를 안 믿어요. 갈등 상황에 엄마가 진심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갈등 상황에서 잘 대화하고 싶으니까 그때는 좀 부모가 진지하게 대화하죠. 그런데 80%의 일상을 좋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요, 이 갈등 상황에서 부모가 진지하게 접근하는 걸 아이가 왜곡하고 오해해요. 왜 저래? 뭘 배워갖고 왔나 보지? 책 좀 읽었나 보지? 뭐 코치 준비한다더니 내가 마루타야? 말하면서 애들이요, 그렇게 뭐라고 해요. 특히 대화법 강의하시는 분들은 애들이 그렇게 싫어요. 제 친구 중에도 제 친구에 좀 놀러 갔는데 애가 김치를 안 먹길래 제가 왜 김치가 싫어? 김치 먹고 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이모도 우리 엄마랑 똑같은 공부하죠. 이상한 대화해! 말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막 김치 먹어. 왜 그래? 말면서. 그래 이모도 그랬어. 이렇게 대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대화하다가 애가 뭔가 그런 일이 생기면 갑자기 상담자가 돼서 그래 엄마도 그런 적이 있어. 이렇게 변하니까 애가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부모가 그렇게 대화하는 게 낯설기도 하고 더 진심 같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강조를 해요? 애들 깨울 때 잘 깨우고 픽업해줄 때 잘 픽업해주고 엘리베이터에서 차 안에서 애가 톡 하잖아요. 그러면 딸 톡 해주니까 고맙네 하면 좋을 걸. 웬일이냐? 돈 필요해? 이렇게 한다든가. 엄마 추워. 그러니까 엄마 뭐라 했어? 너 파카 입고 가라 했지. 기집애. 추억 떨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애가 뭔가 대화를 좀 하면 잘 받아주면 좋은데 확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그러니까 애가 말 걸기도 싫지. 말 걸기가 싫은 거예요. 부모라고 해봤자 찬바람이 쌩쌩 나는데 제가 뭘 강조하고 싶냐면 애가 학교 가기 싫어. 나 전학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할 때만 대화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 깨울 때 일어나. 어떻게 하면 네가 빨리 일어날까? 엄마 좀 도와줘. 이게 100번 낫다는 거예요. 밥 먹자. 빨리 가자. 엄마 늦었어. 엄마 좀 도와줘. 이게 100번 낫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대화를 잘 해놔야 갈등 상황에서 대화가 잘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대화법은 잘하지 못하지만 자 보세요. SRT 대화만 평상시에 잘해두시면 돼요. SRT. SRT 타고 다니시죠? SRT에서 나한테 홍보비 주셔야 돼. 내가 SRT 대화를 얼마나 SRT 홍보가 아니라 대화법의 맨 앞글자를 딴 건데요. 뭐냐 하면 S는 뭐냐면 sorry. 평상시에 미안하다고 잘 말해야 되고 R은 뭐냐 하면 request. 부탁을 잘해야 돼요. T는 뭐냐 하면 고맙다고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미안해, 고마워, 이것 좀 해줄래? 미안해, 고마워, 이것 좀 해줄래? 라고 하는 SRT를 잘해야 서로 부모에 대한 호감과 신뢰가 쌓여야 나중에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엄마 그건 너무 상처더라. 이건 엄마 부탁인데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게 먹힌다는 거죠. 일상시에 SRT 대화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미안해, 이것 좀 해줄래? 고마워를 잘 해주시기를 권해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런 게 사라졌는데 뭐가 제일 아쉽니?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뭐가 제일 아쉽다고 할게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뭐가 제일 아쉽다고 했을까요? 몇 번? 7번은 아니에요. 6번, 5번, 3번. 네. 이봐, 부모님들은 다 6번, 5번, 3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답 나왔어요. 자, 답은 1번이에요. 애들이 제일 아쉬운 게 입학식과 졸업식이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수입이 제일 좋다. 입학식과 졸업식에. 왜냐하면 이때 다른 때는 아니지만 입학식과 졸업식 때는 할머니도 오고 삼촌도 오고 이모도 오고 다 오죠. 그러니까는 입학식과 졸업식에 대가족을 만나는 날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왠지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막 그런 거죠. 수입도 좋지만 수입이 좋고 대가족을 만나는 날이고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찌릿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도 축하받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그냥 그날은 무조건 축하해잖아. 입학을 축하해. 그냥 축하해, 졸업을 축하해. 그렇잖아요. 애들이 아무 조건 없이 축하받는 날이 언제냐면은 입학식 아니면 졸업식밖에 없는데 올해 중1, 2 아이들이 어떤가요? 코로나 이후로 축하를 제대로 못 받았죠. 이거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라이프 이벤트라고 세계 사건인데 인간의 삶에서 끔찍하게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축하받아야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입학식이나 학교를 마감한 거 이런 것들인데 이걸 제대로 못한 거 이번 코로나 때문에. 혹시 집안에 중1, 2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세서 중1, 중2 된 아이들이 있죠.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꼭 사람들하고 다 같이 우리 중학생 됐어요.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갔어요. 중학생 됐어요. 라고 하는 아주 큰 빅 이벤트를 벌이세요. 이게 생애 사건에서 너무 중요해요. 코로나니까 그냥 지나가지 말자 하는요. 그거는 아니에요. 입학식과 졸업식은 큰 이벤트를 친척들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코로나로 학교 가지 못했지만 내 삶에 이 사건은 여전했다. 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 입학식과 졸업식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입학식과 졸업식 때 뭘 느껴요? perceived support를 느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지받고 있다. 아, 내가 잘했나 봐. 공부를 못하고 내가 그냥 그럭저럭 학교 다녔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가 와서 축하한다. 아우 잘했다. 네가 이제 중학생이구나. 네가 이제 고등학생이구나. 축하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 내가 뭘 잘했나 봐. 괜찮나 봐라고 하는 이 행사가 바로 입학식과 졸업식인데 이 아이들이 이때 뭘 느끼냐면 펄시브 서포트를 느낀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느껴야 된 건 부모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부모가 날 사랑하는구나, 날 지지하는구나, 날 존중하는구나라고 하는 퍼레시브 서포트를 느낄 수 있도록 널 지지해, 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김영 교수님 해주시는 것처럼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좋았다. 그 다음은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보다. 아우 됐어, 그만해, 아우 시끄러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들으면 기분 좋아요. 들으면 기분 좋고 나중에 그 말은 반드시 씨앗처럼 살아나요. 부모가 없는데도요, 그 말이 내 안에 살아서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나니까 그만큼 하겠지? 이게요, 저는 아직도 그 교수님이 했던 말 기억이 나요.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에스더는 모든 강의 준비할 때 참 정성스럽게 정성을 진짜 많이 들인다는 얘기를 했던 게, 교수님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맞아. 내가 좀 정성을 들이긴 하지.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매 강의를 할 때마다 정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알아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진짜 신기하게 제가 중학생 수업하잖아요. 다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오늘 수업에 느낀 거 써보라고 하잖아요. 다 들었어. 다 들어. 깜짝아. 다 들었어, 애들이. 안 들은 것 같지만 다 들었다.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될 건 바로 뭐예요? 애들의 듣는 태도를 갖고 뭐라고 하지 말 거. 믿으세요. 듣고 있다. 듣고 있다라고 믿고 아이들과 대화를 한번 계속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번 보이시면 어떨까요? 오늘 펄시브 서포트라고 하는 메시지 함께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가 또 시간을 많이 했어요. 교수님, 아니, 죄송합니다. 괜찮아. 너무 잘했어요. 예. 맘 같아서 더 주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덜 줘서 죄송하고, 예. 에스더 강의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채팅창에 하나만 남겨볼까요?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냥 뭐가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거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네. 와, 감사합니다. 끝내지 마시고. 네. 아이고, 저 민정이 데리고 미국에 BTS 보러 갔던 저 민정이 아버지 들어오셨네. 지금 자가격리 끝났어요? 아직 자가격리 중에? 아, 네. 대단한 아버지야. 이따가 한번 제가 들어볼게, 시간 되면. 네. 미국 가서 세상에 그 딸내미를 그렇게 BTS에 팔고 싶었어요. 참 대단해, 아주 그냥. 네, 올려주세요. 네, 너무 예쁘세요. 아, 이건 뭐야. 강의 듣고 기억나는 바람들이 기억나는 그 외모만 기억나세요? 아, 모든 내용이, 아, 그렇죠. 좋습니다. 퍼시브드 서포트 좋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계셔서요. 제가 여기 제가 지금 운영하는 오른부모 오픈 채팅방 주소 올렸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를 조금 짧게 할게요. 네, 자 일단 들으셔야 되니까. 왜 제가 잘 들리시죠? 제가 이 소통과 진로를 함께 듣는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에스더 대표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어때요? 이 얘기를 만약에 아이들이 들으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앞으로 뭐가 되겠다라는 꿈보다 더 중요한 건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 첫 번째 가장 어렵고 힘든 관계가 자기와의 관계예요. 자기와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 무슨 꿈을 꿔요? 그건 자기 꿈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에스더 대표 얘기한 부모와의 관계예요. 또 주변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요. 잘 들으세요. 서울대학교 가고 인서울대학교 가야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 공부하는 과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 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사업하시죠? 1억 벌고 10억 벌고 뭐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그게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달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가는 과정이 불편해서 그래요. 이유는요. 함께 가는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해야 돼요? 아버지가 행복해야 되고요. 애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배우신 대로 먼저 소통을 하시면서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이 퀴즈를 냈는데, 그죠? 진로는 뭡니다. 땡땡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진로는 소주입니다. 나오는데 강의 들으시면서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카메라를 열고서 이렇게 노려보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강의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박장대소를 하는 분이 있고요. 네, 제가 어떤 표정을 지으려고 강요는 안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네, 조에스터 대표의 강의를 아이들이 듣잖아요. 진짜 애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소통의 문제는 행복과 연결이라면 진로의 문제는 뭐하고 연결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진로라고 쓰고 인생이라고 읽는다. 이거 인생을 마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진로와 인생이 같은 거 아닌가? 어떠세요? 자녀의 문제가 진로죠.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생의 스승이 돼야 돼요. 인생의 반려자가 돼야 되고요. 인생의 어떤 샘플이 돼야 돼요. 근데 인생의 샘플은 안 되고 너 진로 너 때문에 너 어느 대학 가라 무슨 직업 가져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조금 구별을 해버릴게요. 잘 보세요. 진로하고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진로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일단 성적입니다. 맞죠? 어때요? 일단 좀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네. 아까 우리 자 들었죠? 네. 그 살지 못한 삶? 네. 그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 뭐냐면 부모님이 공부 못해서 그런 거야. 근데 그 딱딱딱 반성을 하셔야 돼요. 예. 성적. 두 번째,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대학을 가야 인생이 풀린다. 여기 오신 부모님 중에 내가 좋은 대학을 가서 내 인생이 풀렸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인생이 이렇게 됐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울증 환자지. 세 번째, 나 이거 환장하겠어, 전공. 뭘 알고 선택하냐고. 뭘 알지도 못하고 전공을 선택해놓고 나중에 그 전공을 살리려고 그래. 난 너무 웃겨. 그 전공을 뭐하러 살리냐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선택한 건데. 아우, 난 답답해 죽겠어요. 나는 그래서 요즘 뭐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애들이 고3이 되잖아요. 지금 수능 받잖아요. 나는 수능을 바로 안 봤으면 좋겠어. 수능을 우리 다 인류적으로 여름방학 끝나고 보면 어때요? 그럼 애들이 지금 고3이 끝나고 나면 6개월을 쉬잖아요. 그 6개월 동안 좀 여행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우리 캠프도 오고 좀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 생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전공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개뿔 알지도 못하면서 선택하는 전공. 여러분들 자녀의 전공을 누가 선택하게 하는 줄 아세요? 선생?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모와 삼촌들이에요. 걔들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애들이 괜히 와갖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 말기에 의미 없어요. 전공 선택하니까 그 다음 과제가 뭐야? 졸업이지. 아이고 나는 미치겠어. 졸업을 안 해. 졸업을 왜 안 하니? 그때 취업이 안 될까 봐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몇 세예요? 30세예요, 30세. 환장하는 거예요. 그 회사 주임이나 대리보다 나이가 많은 신입사원이 무슨 일을 해? 그럼 언제까지 일을 해요? 50까지 일이나 해요? 10년도 직장생활을 못 해요. 그리고 취업이에요.
자, 그 취업도 어때요? 그 좋은 회사 가야 되고요. 엄마 아버지 아는 회사 가야 되고요. 그 기준이 명확하더만 텔레비 광고에 나오는 회사에 들어가야 돼요. 남들이 알아주는 회사 가야 돼요. 게다가 들어가서요. 정규직 해야 돼요. 정규직. 환장하는 거죠. 그 결국 뭐가 돼요? 성실해야 되고요. 결국 나중에 퇴직이에요. 여러분 이 진로 쪽에 이렇게 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갑질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줄을 타고 온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나 정규직인데 아, 나 뭐 했는데 자꾸 요즘 신문 보면 이상한 일 벌어지죠. 아니 멀쩡한 사람이 자격증 위조는 왜 하냐고. 왜요? 이쪽 진로에 자신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한 줄 바꾼다고 뭐 대단해. 아니 거기 대학 교수 안 하면 되잖아. 자기 스펙 모자르면. 근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거기 줄을 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생각이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이래갖고 우리나라 선진국 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걱정한다면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아니 이거 없이 성적을 보라고요? 아 미치겠어요. 제가 고등부 열정 캠프나 청년 열정 캠프 할 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너 자신이 나 자신이 누군지 알기 전에 절대 꿈부터 꾸지 마라고 써 있어요. 아니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무슨 취업이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해요?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내가 정하는 거야. 내게 중요한 게 뭔가. 그러니까 자소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자소서 쓰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뭐가 필요해? 태도는 관점이에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습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진로에는 왜 습관이 안 들어가죠? 여기는 어때요? 인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생을 묻는 질문이 뭐예요? 수시지. 여러분 지금 애들이 정시에 줄을 쓰잖아요. 여러분 대학은 정시로 많이 뽑아요? 수시로 많이 뽑아요? 수시로 많이 뽑아요. 지금 6대 4가 넘었어요. 7대 3에 가까워요. 왜 그래요? 대학은 간단해요. 대학은 어떤 애들을 뽑냐면 취업 잘 될 애들을 뽑아요. 이미 기업은요. 성적 보고 대학 보고 사람을 안 뽑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제 뭘 보고 뽑아요? 제가 얼마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가. 제가 정말 어떻게 태도가 되어 있는가. 그런데 그거는 정시 갖고는 안 나와요. 수시는 과정을 보죠. 정시는 결과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진로는 인생을 빼고 난 진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해요. 직장 생활 잘하는 방법 사회성이라니까요. 비전이 있어야 되죠. 여기에 자유로워야 돼요. 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유롭다는 건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고요. 너가 너답게 할 수 있는 게 뭐니?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직장 생활이 아니잖아요.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행복해져야 돼요. 사는 삶이 행복해져야 되지 않아요? 사는 삶이 행복해져야 돼요. 자, 우리 개성경 사장님 마이크 잠깐 열어봐요. 네. 어때요? 나는 민정이가 너무 궁금해. 며칠 갔다 왔죠, 미국에? 며칠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저희 일주일 갔다 왔어요. 참, 엄마, 아버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 다 때려치고 민정이 때문에 BTS 공연하려고 미국에 일주일을 갔다 왔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민정이는 어떤 마음을 안고 들어왔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BTS 공연을 보고 돌아온 우리 중학교 1학년 민정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민정아, 왔습니까? 잠깐 와볼래? 민정이를 왜 불러? 아빠가 얘기하라니까. 어, 민정이 BTS 갔다 온 걸 교수님이 물어보셔서. 민정이는 나와봐. 일로 와봐. 그래. 그냥 아빠가 얘기해요. 아빠가 아는 민정의 마음을 얘기해 보세요.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왜? 저희가 갔던 건 BTS 보고 성장했단 말이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 한 3년 정도를 BTS를 정말 좋아했고 민정이 방은 BTS의 포스터와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실제로 콘서트를 미국까지 가서 보고 나니까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좋아할 만큼 좋아했다. 그렇지. 아, 그런 그래요? 얘기가 저 아이 입에서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이제 BTS 이제 빠이빠이야?
탈덕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이제는 탈덕할 때가 슬슬 된 것 같아요. 야, 훌륭하네. 미국 갈 만하네요. 네, 저희는 그런 걸 바라고 가진 않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일단 본인 말로는 이제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야, 할렐루야네. 근데 제가 볼 때는 BTS를 미국 가서 보고 탈덕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믿고 시간을 내서 함께 가준 거예요. 거기에서 본인이 본인을 본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니 혼자 BTS 그 무대를 보고 있는 게 뭐가 대단해. 엄마, 아빠와 함께 앉아 있는 게 대단한 거죠. 안 그래? 저는 그게 잘한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그죠? 저는 그게 자유예요. 한번 그렇게 해볼 만하다니까. 제가 가끔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원래 오프라인에서 세미나 할 때 세미나가 한 두세 시에 끝나는데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아버지 얘 차에다 싣고 동해바다 갔다 오라고. 아, 후딱 갔다 오면 되잖아. 근데 이게요, 되게 웃긴 게 아버지랑 둘이 떠나잖아요. 그때 자존감이 가장 높아져요. 아빠, 나 오후에 학원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 학원 빼. 가자. 동해로 고래 잡으러. 그리고 가는 거야. 그거 평생 기억나요. 근데 이 얘기 뭐냐면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 가장 큰 핵심은 마음의 희열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미국 가서 BTS 본 민정이는 아마 그 무대 앞에서 울었을 거야. 희열도를 느끼는. 근데 사람이 그 희열도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이 없어요. 아니 학원 가서 무슨 희열도를 느끼냐고. 그러니까 저는 진로를 얘기할 때 반드시 인생을 함께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차피 진로든 인생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이 길에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뭐겠어요? 자, 질문하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경험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길 찾는 거예요. 자, 6가지 좀 쓰세요. 예, 쓰세요. 순서대로 쓰세요. 자, 질문 좀 하세요. 애들이든. 물어보세요, 좀. 그리고 질문하고 답변 얻지 마세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하세요. 생각하고 네가 작은 것들에 도전하게 하세요.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경험의 양이 많아지는 거 아세요?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괜찮아. 떨어진 게 너의 큰 경험이야. 그 안에서 얘네들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얻잖아요. 그럼 뭘 찾아요? 자신의 길을 찾지 않아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3가지만 간단하게 할 건데 나를 중심에 두고요. 잘 보세요. 나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자녀겠죠.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아까 제가 진로랑 인생을 보니까 어때요? 자녀는 둘째 치고 일단 나부터 좀 행복해져야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부모가 먼저 행복해져야 돼요. 부모의 진로는 어때요? 부모의 지금 인생은 어떠냐는 거죠. 내가 나를 수직적인 틀로 좀 보셔야 돼요. 나의 수직적 존재 가치에 대한 이해예요. 내가 누구지? 를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부모의 존재로부터 와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까 우리 에스더 대표 얘기한 것처럼 애들이 말할 때 막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 얘기 아직 없겠지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버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듣는다고 또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구나. 네 배꼽을 보도록 가여라. 그랬어요. 이게 희한한 게요. 신체의 부분 중에 쓰지 않고 쓸모없는데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 어디냐면 배꼽이에요. 절대 안 없어져요. 근데 배꼽이 커져요? 배꼽은 안 커져요. 배만 커져요. 배꼽은 안 커져요. 왜 배꼽이 안 커지겠어요? 증거에 증거. 너가 저만했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네가 혼자 태어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서 SOS 없이 해준 게 뭐 있냐고? 너를 품고 10개월을 있었어. 응? 이게 존재 가치의 이해예요. 물론 조금 신앙이 있다면 하늘이 준 거예요. 왜? 솔직히 부모도 이렇게 낳을 줄 몰랐잖아. 애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지.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러니까 부모의 몸을 빌어 하늘에서 온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 존재 가치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얘가 지금부터 살아갈 인생은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대상은 18세부터 28세입니다. 18세부터 28세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얘들은 아까도 들었죠? 형제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수평적 사회 경험, 친구뿐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엄마보다 엄마 친구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얘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저 오늘 보여드릴 게 진짜 달라져요. 여기서 가능성을 창출해야 돼요. 부모 품 안에서 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3번째가 이 혼란한 이 안에서 얘가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 자존감,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본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지키는 것, 그리고 비전을 품는 것. 근데 그 비전은 뭐예요? 그 비전은 내가 그냥 단순한 하고 싶은 욕구가 아니고 그냥 뭐 꿈이 건물주에 그런 게 아니라 네 꿈이 누구에게 필요해져야 돼. 누구한테?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너의 꿈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니?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슨 전공, 무슨 대학, 그건 아직 대학 들어갈 자격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대학 들어갔다고 쳐도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경험이 가장 부족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꿈을 꾸고 직업을 갖는 게 어려운 게 아는 게 없어요. 지금 이번에도 질문 주신 분 중에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애는요, 중학교 2학년인데, 앞으로 가야 될 진로가 안 정해졌어요. 그럼 어머니는 중학교 2학년 때 진로가 정해졌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이 남자랑 사는 거 정해졌냐고. 몰랐잖아. 인생 이렇게 될지. 문제는 뭐야? 경험이지. 연애도 많이 해봐야지. 많이 만나보면서 보는 눈이 늘지 않겠어요? 직업이 바뀐다니까요. 왜 없는 직업, 없어지는 직업에 줄을 쓰냐고. 얘네들의 꿈이 없는 직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저 너무 막 간 거예요? 그 정도 기대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한 가지 퀴즈를 드릴까요? 전 세계 직업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자, 채팅창에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전 세계 직업은 몇 개일까요? 자, 예스더 대표님도 초들 겨울방학 캠프 참여해 주시나요? 멘토를 참여하는데 강의는 안 하세요. 예스더 대표님은 고등 열정 캠프와 청년 열정 캠프입니다. 네. 5만 가지, 10만 가지 막 쓰시네. 네. 누가 또 세봤대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직업이 약 7만 개 정도 된답니다. 가장 직업이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역시 선진국.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 아메리칸 드림, 미국입니다. 미국이 5만 개입니다. 한국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해요. 12,000개밖에 안 돼요. 우리는 직업이 더 이상 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뭐예요? 남이 안 하는 일을 잘 안 해요. 되게 웃기죠? 하던 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만 해요? 없어지는 직업에 줄을 서고 있어요. 답답한 거죠.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직업이 많아요. 왜요? 중국은 자유로워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중국의 대학교 4학년 학생들한테 너 취업 졸업 후 진로 물어보면 85%가 창업이에요. 우리는요. 아휴, 답답하죠. 대학 4년이나 나와서 구급 공무원 준비하고 앉았어요. 그게 누구의 꿈이에요? 아버지의 꿈이래요. 세 번째. 오늘 아버지가 좀 들으면 좋겠죠? 네. 인구의 감소예요. 인구가 감소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까요? 약간 일시적으로 일어나요. 일본을 보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다시 줄어요. 이유는요. 기업 활동이 줄어요. 개별 활동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직업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구의 감소도 있어요. 네 번째, 욕구의 변화. 다양해져요. 요즘 엔잡러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크게 창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강점을 살려서 자신이 자기 맞벌이 하는 시대가 됐어요. 솔직히 지금은요. 100만 원 정도 버는 방법이 100가지도 넘어요. 옛날에는 100만 원 버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가 나한테 100만 원 주나 안 주나.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필요한 분야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 다섯 번째 기술의 혁신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핸드폰이죠. 스마트폰.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게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게임을 하되 게임을 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 못하게 하지 말고 게임 끄는 시간에 끌 때 칭찬해 주는 게 중요해요. 유튜브 봐야죠. 어떻게 안 보겠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하는 강의가 얼마나 많은데. 대신 유튜브를 보되 유튜브를 끄는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고등부 열정 캠프 해요. 이때 이제 1월 8일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0대 열정 캠프, 성과 캠프 해요. 근데 제가 같이 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청년들 부모들도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이 두 개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그 얘기 뭐예요?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청년 20대 청년이라고 해도요. 18세부터 28세 그랬죠. 28세가 돼도요. 별 차이가 없어요. 대학교 가서 학원 다니고 과외 받는 건 매한가지더라고. 왜요? 대학 갈 때 과외로 갔기 때문에 얘는 혼자 공부하는 방법 몰라요. 그러니까 고등부 열정 캠프나 프로그램이 똑같고 강사도 거의 다 똑같아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보세요. 가치관, 목표관리, 인간관리예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치관, 목표관리, 인간관계. 여기에 이제 우리 조에스터가 인간관계 교육을 하고 있죠.
가치관, 목표관리, 인간관계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냐고요? 취업할 때 필요해요. 사회생활할 때 필요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 학교에서 한 번도 배운 적 없어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는 걸 평가받아야 돼요. 놀랍죠? 그죠? 캠프에 와서요. 애들이 이걸 배우는 거예요. 가치관에 배워요. 그 다음에 강의도 듣고 지금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피드백 그룹 코칭도 하고요. 강사들, 전문가들 인터뷰예요. 조회수도 인터뷰예요. 조회수의 온라인 강의도 듣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 대표를 인터뷰예요. 인터뷰할 때 조회수와 애들이 물어봐요. 질문을 해요. 왜 관계가 중요하죠? 나는 관계가 어려운데. 관계 쉽게 하는 방법 뭐예요? 선생님 어떻게 관계를 하게 됐어요? 질문을 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어때요? 이게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제발 질문하고 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수직적 존재 가치의 이해에 가장 큰 골치 아픈 질문 몇 개 던질게요. 첫째, 나는 왜 태어난 걸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닥치고 성적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인간성을 매몰시키는 거예요. 이 생각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거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지? 나의 성격과 감정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아니 이걸 생각을 안 해요?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18세부터 28세예요. 18세부터 28세, 고등학교 2학년부터 청년까지 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산다고요? 답답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엉뚱한 일 벌어져요. 아니 자기 여자친구 따라가서 왜 스토커 짓을 하면 싫다는데 가서 헤어졌다고 욱하고 가서 사람을 죽이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중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탓할 게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보잖아요. 놀라운 건요. 멀쩡한 대학 다 나왔어요. 멀쩡한 공부 다 했어요. 하나만 빠졌어요. 뭐요?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 없이 대학 나와서 취업을 시킨다고요? 우리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치관이에요. 세상에 중요한 게 뭐야?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지? 다양성이 뭐야? 내가 갖고 있는 이유가 뭐야? 기본력이 뭐지? 자,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듣고 계세요? 책상 위에 많은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겠죠? 자, 질문.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 중에 쓸데없이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쓸데없이 존재하는 거 하나만 집어서 절 보여주세요. 네, 쓸데없어요. 이건 진짜 쓸데없는 것 같아요. 네. 빵 먹다 남은 쓰레기 봉지도 자기가 쓰레기 되기 전에는 자신의 역할을 다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왜 필요가 없겠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그냥 갑자기? 그냥 재수 없어서? 그냥 엄마 아빠 만나서? 말이 안 되죠. 얘가 태어났다면 얘가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옆집 애가 어디로 가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대개는 그 길 가는 거고 우리 애는 우리의 길 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진로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아까 배웠죠? 그런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강요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면 안 돼요. 질문 주신 거 하나만 볼게요. 중3 여자네요.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이 계속 바뀐대요. 부모가 아는 게 많이 없어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 헤매고 한 가지 길을 잘 잡아주고 싶은데 그거 부모 욕심이에요. 네. 중3, 아유 머리 다 컸어요.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이 계속 바뀌는 게 어때요? 부모님은, 이 어머니죠? 어머님은 좀 불안하죠? 왜요? 이 어머님은 아마 약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고요. 좀 틀이 약간 직선형의 삶을 사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큰애라면 아버지 닮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어요. 아버지 그렇게 살았어도 지금 잘 살잖아요. 그죠?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중3짜리 여자는 아빠하고 친해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또 아빠가 보고 뭐라 그래? 야, 너 왜 쓸데없이 아빠처럼 사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답은 없어요. 쾌답이에요. 얘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바뀌고 옮겨가면서 자신의 삶을 찾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질문을 통해서요. 경청과 공감을 통해 아까 배웠죠? 너는 하고 싶은 일이 뭐니?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바뀐 거에 대해 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또 물어보세요. 그런 게 해보고 싶구나. 경청은 뭐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자, 카메라 보고 연습합니다. 자, 고개 끄덕이세요. 고개 끄덕이세요, 빨리. 네. 네. 우리 임명사전에 너무 빨리 끄덕였어. 그렇게 빨리 끄덕이면 알았어, 빨리빨리 끝내 이거잖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공감은 뭐예요? 아, 네가 그래서 이런 일이 하고 싶구나. 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싶구나. 아, 그래서 네가 학교를 가고 싶지 않구나. 관심을 기울여. 아까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채워주라고. 얘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바꾸는 건 뭐예요? 일종의 관종이야.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부모의 역할이 뭐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만 헤매고, 얘 헤매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길을 잘 잡아주고 싶은데 그건 부모 욕심이에요. 부모는 한 가지 길을 중3 때 잡아주면 뭐합니까? 이제 지금부터 헤매기 시작해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 오신 40대, 50대 부모들 지금도 헤매잖아. 솔직히. 지금도 헤매는 인생 괜찮아요. 헤매도. 그러면서 가는 길이니까. 그죠? 유한이 되시죠? 가치관과 목표관리, 인간관계. 저는 제가 하는 이 캠프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예요. 이 캠프를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기수 보여드렸나? 기수가 지금 몇 개야? 내가 아까 예. 예. 12기, 18기예요. 예. 고등부 열정 캠프 12기 12번 했어요. 방학 12번 방학. 열정 캠프는 청과 캠프 18기지 18번 했어요. 그 몇 년 했으니 대충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크게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 이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두 번째,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두 가지만 만족 무조건 해요. 아이들 특히 고등부 열정 캠프나 청년 열정 캠프는 제가 스스로 너무 잘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캠프예요. 무슨 일을 막론하고도 여기로 나와야 돼요.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가게 막 살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세 가지를 주목한 겁니다.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캠프에 있는 다른 멘토들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수평적 사회 경험에는 어떤 질문일까요? 자, 잘 보세요. 나는 이 사회에 어떤 의미일까? 의미를 묻는 질문이에요. 내가 맨날 보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인간으로 살면서 이 사회에 나는 어떤 의미일까? 이때니까요. 이 의미가 뭔지는 몰라도 있다는 걸 부모가 알려줘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알려줄 수 있게 잘 들으세요. 부모님도요.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자녀들과 함께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엄마는 헛살았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하는 일이 의미가 없어. 왜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아이들한테 아주 안 좋은 교육이에요. 여기 아버님들 자기 회사에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세요. 엄마가 아빠가 하는 일을 보여주세요. 엄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엄마가 이런 일을 왜 하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제발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고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얘들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꿔요? 아, 아빠처럼 상담해야지. 아빠처럼 일해야지. 아빠처럼 세일즈 해야지.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담고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그 관계를 맺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세요. 때로는 나쁜 친구를 사귈 수도 있어요. 왜요? 불쌍해서 사귀는 거예요. 담배를 안 피는 애가 담배 피는 애와 사귈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얘가 담배 안 펴요. 믿으세요. 아, 비록 담배 필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게 죄악은 아니에요. 알아서 다 때가 되면 끊잖아요. 믿어주세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 너나 너 위해 살아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 위해 살아야 될까가 얘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욕받게. 잠깐만요. 그러네. 와, 시험.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예.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독립성. 이 생각을 스스로 할 때 기대되고 독립하게 돼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 공부하려는 목적이 나 누군가를 도와야 돼. 그럼 부모도 봉사활동을 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돼. 애들은 안 되니까요. 두 번째, 관계성. 관계성이에요.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세 번째는 목적성이에요. 목적 없이 일하는 거, 목적 없이 공부하는 거, 목적 없이 성적이 좋아져야 돼. 왜? 나 쟤한테 지는 꼴을 못 봐. 나는 쟤보다 공부 잘해야 돼. 제가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아휴,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번 질문 주셨어요? 19세 남자 아들이에요. 수시 기간도 지나가고 대기업 목표로 취업 준비도 했네요. 기특하네요. 마지막 면접에서 잘 되지 않았군요. 지금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부모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제가요 보면 제가 초등 SPL이라는 프로그램 하죠. 초중등 프로그램 할 때는 부모 교육이 있어요. 근데요 고등부 열정 캠프나 청년 할 때는 부모 교육이 없어요. 부모 단톡방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하는지 애들이 지금 어떤지는 이렇게 중계로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부모 교육은 안 해요. 왜요? 끝났어요. 이제 부모 교육으로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들이 어른 대접해줘야 되고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수시 기간 지나간 거 19세 남아 걔가 결정했을 거예요. 대기업 목표로 취업 준비한 거 그게 잘한 거예요. 마지막 면접에서 되지 않은 것을 안타까울 필요는 없어요. 왜 지금부터 경험이 더 많아질 테니까요.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누가요? 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들이 고민하는 걸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고민하면 아들이 고민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19세 아들의 마음은 어때요? 얘 마음은. 얘는 뭔가 준비한 거예요. 수식 기간도 하고 대기업 목표로 취업 준비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얘는 되게 기특한 애 같아요. 고졸 사원으로 뭔가 준비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패, 실수, 도전. 이거 인생 아닌가요? 오히려 애한테 격려하셔야 돼요. 얘 안 됐어? 아, 괜찮아. 너는 더 좋은 데가 될 거야. 너는 지금의 이런 경험이 너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거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회복탄 레슨이에요. 이게 이렇게 떴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때가 가장 최고예요. 올라갈 때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가 가장 독립적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걸 찾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어요. 그 사실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열정 캠프 강사진들이에요. 저하고요. 맥명관 교수 아시죠? 우리 조에스터. 오소희 강사 아시죠? 조현심 대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김나연 씨, 주영희 강사. 다 열정 캠프 강사진이에요. 또 이분 말고도요. 이분 말고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멘토예요. 멘토들은 뭐 하냐면 인터뷰를 받아줘요. 애들이 2주 기간 동안에 다 인터뷰해요. 많이 만나요. 여기 송수영 대표도 있고요. 윤숙희도 있고요. 만나면 애들이 다 달라질 만한 애들이에요. 다 이분을 만나면 애들이 달라져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아이들 하나 키우는데 마을이 하나 필요하다. 근데 그 마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요. 마음껏 이해해서 자신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애들한테 질문하고요. 마음껏 겪어보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봐도요. 이분들한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에스더 대표가 제가 그런 칭찬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저는 그래요. 아무한테나 다 얘기해요. 맞아요. 고백해요. 미안해 에스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진짜 희한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대로 다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나도 해주고 싶은 지적이 있지. 지적이 있지. 에스더 이건 참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이런 얘기 할 때는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이미 기분 나빴지 그지? 그런 얘기 하고 싶을 때가 있어도 그런 얘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잘하는 것만 봤더니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잘 돼요. 여기는 멘토들 중에요. 나보다 젊은데 저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훨씬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 근데 왜 이들이 와서 캠프에서 이렇게 멘토로 하자고요? 저랑 가치관이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맥명관 박사는요. 책을 50권도 넘게 쓰신 분이에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스타벅스의 미래라는 책을 쓰셨고 책을 내기만 하면 그냥 속속들이 베스트셀러이신 분이에요. 이분이 왜 저를 돕겠어요? 가치관이 맞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짓이 옳은 짓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이들이 만약에 함께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죠. 이게 중요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거든요.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오픈톡방에 올렸던 친구들이에요. 지지난주죠? 12월 11일 날 토요일 날 오랜만에 점심을 먹었는데 네 그날 요 네 놈이 먹은 삼겹살이 약 20만 원어치를 먹었다는 놀라운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먹는 게 아니고 진짜 흡이에요 흡이. 물론 약간 좋은 데도 갔어요. 이왕이면. 애들이 다 그래. 저 끝에 있는 한 명씩 볼까요? 송지원이란 친구예요. 저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참 안타까운 건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엄마랑 사는데 참 밝아요. 저는 그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밝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직 대학을 안 가고 군대를 먼저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지금 먼저 일부터 좀 하겠다. 그들이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옆에는 조승훈. 얘는 곡캠 육기예요. 얘 보면 잘 마음이 짠해요. 사실 얘는 뭐 우리끼리 하는 얘인데 얘는 승훈이라는 애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후보가 안 계세요. 근데 우리 SP 할 때 캠프 때 멘토를 너무 잘해요. 왜요? 바인더 잘 쓰고요. 아이들하고 설명을 너무 잘해요. 고등부 캠프에서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짱이에요. 왜요? 바인더 설명을 너무 잘해요. 안 쓰고요. 틱틱대던 애들이 이 승훈이 오빠 만나면 다 써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왼쪽에 기범이 후덕하게 생겼죠. 원래 좀 약간 날씬했는데 살이 쪘어요. 왜요?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승훈이는 지금 대학생이고요. 기범이는 곡캠 8기를 했는데 얘는 8기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많아요. 자기가 번 돈이 많고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번에 대학 가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제과 제빵사 자격증을 다 땄어요. 그거 따느라고 살쪘대요. 핑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 그리고 얘는 지금 자격증을 다 따고 경영학과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창업하려고. 오른쪽에 지용이라네요. 얘는요, 영어 엄청 잘하고 중국어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책을 무지하게 많이 읽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갔어요. 대학을 안 가고 지금 얘는 미네르바 대학을 가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얘는 대화가 돼요. 누구랑 만나도. 예, 누구랑 만나도. 이 네 명이 지금 이번에 고등부 열정 SPL 그 초중등 캠프 할 때 얘네들이 다 이제 그 멘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초중등 학생들은요, 너무 잘 나가는 선생님 만나면 안 돼요. 엄마 같아요. 안 돼요. 이런 딱 오빠들 만나면 어때요? 애들은요, 합니다. 바인더 씁니다. 피드백 한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고등부 캠프예요. 이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20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열정 캠프에 오겠죠. 열정 캠프에 와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멘토를 하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들 둘 다 열정 캠프 출신입니다. 제가 뭐 그 친구들 다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기회가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마지막. 자기네 자존감이나 핵심 가치, 비전은 어떠냐? 이걸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삶에서 지켜야 될 가치는 뭐야? 이건 뭐냐면요. 내 삶에서 가장 내가 나다운 건 뭐야?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게 좀 어렵죠. 솔직히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소서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자소서의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너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이거 성장 배경을 물어봐요. 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살았니가 아니라 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네, 제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성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에서 내가 이렇게 성실을 지켜서 내가 손해봤지만 나는 성실이 중요합니다. 이걸 써야 돼요. 내 삶의 정직이 핵심 가치입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핵심 가치도 없이 공부를 하냐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핵심 가치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자기가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걸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죠?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손해봐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가 뭐예요? 그게 사람이냐 아니냐 차이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 노력의 의미는 뭐죠? 노력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의미는 꼭시 결과일까요? 결과가 안 좋으면 난 잘못하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결과와 의미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노력 자체에 의미를 둬야 돼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자존감으로 나와요. 내가 이 사회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성경에 뭐라고 그래? 똑똑똑 두들기면 열린다고 그래요. 다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두들기는 내 노력이 헛된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두들겨야 됩니다. 두들겨야 되는 것과 열리는 건 관계없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두들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성경에 어떻게 두들겨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전공에 직업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이냐는 거죠. 중요성이요. 난 정말 중요한 사람인가? 미래인가? 진짜요. 저는 그래서 만나는 분들이나 아까 보였던 우리 캠프의 멘토들 사실 저랑 다 그런 과거를 겪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잘 된 건 뭐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분들의 인생에 점을 좀 찍어 드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점을 찍은 건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 아까 에스더 대표 얘기한 것처럼 진짜 잘해. 정말 이건 정말 당 같아.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저는 계속 그렇게 그들도 누군가에게 학생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아마 지금 에스더도 나한테는 저렇게 투덜댔지만 에스더도 아마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걸? 그죠? 못해도 잘한다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 본인의 마음이 꽉 찰 거 아니냐. 이 질문 볼까요? 29세 남아. 이거 내가 안 읽어줄 수가 없어요. 29세 남으면 우리 20대 열정 캠프의 올 마지막 커트라인이에요. 그죠? 명문대를 나왔대요. 이거는 잘 나온 거죠.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대요. 뭐 왜 그만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지금 집밥을 먹으며 다니는데 이거는 그냥 얘기하면 안 돼. 집밥을 처먹고 다니고 있는 거 지금. 집밥을 이 나이에 들어 처먹으면서 게임과 주식 코인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에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지죠. 명문대 뭐하러 나왔어? 회사는 뭐하러 들어갔어? 넉넉지 못한 경제에 아들까지 정신 못 차리니 정말 힘듭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이거예요. 장손이라. 지금 장손이 뭐가 중요해? 장손이라 할머니의 보호 아래 난리 났어. 끝났어 이제. 끝장났어. 얘 어린아이처럼 살아요. 왜요? 얘가 명문대 나와서 회사를 가보니까 딱 결정을 낸 거예요. 집이 가장 좋다. 그거예요. 집에서 집밥 먹을 수 있다. 이거 딱 본 거예요.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뭐라 그래? 본인이 집을 나가고 싶은 심정이래요. 여러분, 지금 40대 일 안 하고 집에서 집밥 먹는 인원이 100만 명에 100만 명. 우리나라. 그게 가장 큰 사회적 문제예요. 일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그죠? 29세 몇 살이냐? 29세라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친구의 정신적 나이는 몇 살일까요? 그죠? 독립의 기회예요. 집을 내보내셔야 돼요. 내보내세요. 아니면 걔가 쓰는 방 있죠? 그 방세를 받으셔야 돼요. 방세를 안 내면 밥도 주지 마셔야 돼요. 아, 할머니가 문제네요. 할머니가 준 할카, 엄카 다 뺏어야 돼요. 안 돼요. 본인이 나가서 알바라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해결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못해요. 예, 이거 열정 캠프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했었죠. 예, 참 재밌죠. 저 사이사이에 우리 멘토들도 들어가 있죠. 정찬호 박사도 들어가 있고 고아라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했었어요. 3일 동안에 교육하고 2주 동안에 프로젝트하고 지금은 이제 2주 동안에 온라인으로 하고 여기서 했던 강의를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게 하는데 그래도 잘 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이때 이제 공간을 빌려서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번 모이잖아요. 그러면 늦게 온 친구가 가장 늦게 온 친구 5명이 아니 가장 늦게 온 친구가 들어가는 조가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누가 늦게 온지 모르고 몇 조가 될지 모르니까 입장 대충 일찍 와야 돼.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한 게 선착순 5명에겐 우리 그 교육장 밑에 스타벅스가 있었거든요. 그 스타벅스에서 모닝 풀세트를 쏴요. 제가 아침 7시 그러니까 7시에 스타벅스가 문을 열죠. 그래서 오늘은 몇 명이 왔냐면 얘네들이 왔어요.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입니다. 네, 얘네들이 와서 5명이 모닝 풀세트를 먹었어요. 그 다음 날은요, 얘네들 5명이 와서 모닝 풀세트를 먹었어요. 네, 다 오랜만이네. 제 옆에 있는 친구 있죠? 제 옆에 눈이 부리부리한 친구. 저 친구가 오원석이라는 친구인데요. 저 친구는 이 캠프가 끝나고 나서 학교를 때려치고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데 한 달에 이익만 한 5천만 원이 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취업할 필요 없겠죠? 예. 저런 인재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이 아이들이 7시에 스타벅스에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7시에 스타벅스에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 깜짝 놀라요. 네. 자, 왼쪽에 있는 친구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SPL에서 인터뷰 멘토로 왔었던 그 국제 변호사인 김혜원이란 친구예요.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 이제 은지는 지금 민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다 이런 친구들이에요. 자, 오는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몇 살이냐? 네? 너 몇 살이냐고? 네, 저 27살인데요. 그래. 너 몇 년 살았니? 네? 너 몇 년 살았을까? 그럼 27년을 다시 걔 얼굴을 이렇게 보고 얘기해요. 네가 몇 년을 살았을까? 네? 네가 사람처럼 산 게 몇 년이야? 가만히 보더니 고개를 떨고 얘기해요. 네, 저 딱 6개월 살았습니다. 산다는 게 뭐예요? 얘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뭐가 사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게 두세요. 본인이 책임지게 두세요. 본인이 해결하게 두세요. 아, 공부 안 한다고? 할 수 없지 뭐. 근데 대학은 가고 싶다고? 그럼 뭐 인서울은 못 가고 지방대 가겠지? 지방대 간다고 해서요. 뭐 억장이 무너질 일은 아니에요. 얘가 결정했죠? 결정한 일이잖아요. 공부 안 한 걸로. 그럼 책임을 져야죠. 지방대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서울에 있는 대학원 가려고 노력하면 되죠. 아니면 더 취업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본인의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독립적 사고입니다. 독립적 사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얘한테 뭔가 해주려고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했죠? 진로는 인생이다 이겁니다. 근데 인생은 어디 있고 진로는 어디 있을까? 이건 이제 빙상일각이에요. 보이죠? 빙상일각. 빙상일각이라는 게 뭐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인생이에요. 이 아들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 인생의 부모는요, 옆에서 응원해야 되고요, 기다려 주십시오.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인생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너의 인생이야. 그 인생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 인생이 필요해요. 거기 기다려 주셔야 돼요. 뭐 아시는 분 아시지 모르지만 제 딸이 있죠. 제 큰딸은 한 3년 동안 방콕을 했어요. 방콕에서 뭐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맨날 지지 짜고 살은 뒤룩뒤룩 찌고 3년을 그러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듣고요. 3년을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살 줄 나도 몰랐어요. 본인이 깨어서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3년 동안 얘기 안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가 부모로서 잘하는 짓일까?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머리 커서? 아니지. 그럼 좀 기다려줘. 좀 기다려도 돼. 좀 기다려요. 지금 우리 딸이 어디가 있냐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영국에 가 있어요.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딸내미 유튜브 보신 분들은 지금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보낸다고 거기서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근데 일하러 간 거예요. 어느 큰 디즈니 플러스에 광고 찍으러 간 거예요. 일하러 간 거죠. 근데 그렇게 살 줄 몰랐죠. 돈도 많이 벌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생이 없었다면 그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진로죠. 이 진로를 만들기 위해선 인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중등 학생들은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한 2학년까지는 이 SPL 초중등 자기계획 리더십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고등부 열정 캠프는 지금 중2, 그러니까 중3이 되는 친구부터 제가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2면 내년에 중3 되죠? 걔네들부터 이 고등부 열정 캠프에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문의는 어디서 하냐면 톡방에 제가 초대할 텐데 여러분들 채팅창에 제가 우리 옳은 부모 오픈 톡방 주소를 올렸거든요. 오늘 모르시는 분은 이 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고 오늘 강의 들으신 것에 후기도 그 방에다가 이렇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네. 자, 그래도 한두 번 좀 얘기를 좀 들을까요? 우리 영인이 엄마 오셨네.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마이크 좀 열어봐요. 영인이 벌써 고1이야. 그래요. 감사해요. 잘 지내셨죠?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영 씨 참 네. 오랜만이에요. 영인이 엄마, 네, 장군맘. 자,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냥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영인이랑 제가 부자세를 처음 알게 된 게 또 에스더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네, 그게 언제야? 영인이가 5학년 겨울방학 때 아, 처음이었는데 참 감회가 새롭고요. 다시 우리만 들어도 늙어가는 것 같아. 네. 근데 또 잊고 지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역시 지금쯤 들을 때가 됐다 해서 그 독립적 사고, 그 멘트가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같이 또 되새기면서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처음 뵌 것 같아요. 편향이님, 조정현 어머니. 네, 저는 오늘 진로에 대해서, 아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좀 제가 스스로 있었는데, 네. 교수님 강의 듣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네, 기다림에 대해서, 네,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어요? 조에스터 선생님 소개를 들었어요. 진짜 역시, 네. 네, 대표님이, 그렇군요. 예, 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 분 더 볼까요? 우리 연순택님 아버님이신가? 은수 어머니. 네. 네, 엄마고요. 네. 저는 이제 고3 이제 졸업하는 딸이 있고 고1 이제 2가 고2가 되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다 올해 이제 키우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인지 아무튼 그 여러 상황으로 고3도 그렇고 고1도 그렇고 너무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좀 많이 눈물을 좀 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래요. 아이들을 이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치관을 못 심어주게 키운 게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네. 이제 그걸 같이 하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못하니까, 그죠?
네, 울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연향님 어머니세요? 네, 마이크 좀 여시고. 네, 네, 문 닫고. 네, 안녕하세요.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대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있어요. 그래요. 이제 다 졸업했죠. 키웠네. 고1, 고3 졸업했고. 네, 네. 저는 제가 잘 키우고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네. 고3은 수능 안 보고 대학 안 간다고 하고. 그래요. 네네. 걔가 크게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인생을 어떻게 하는데 캠프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네. 한 분 더 해볼게요. 우리 재승 예지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강의 들으면서 이제 아이를 독립시켜야 되겠구나. 제가 너무 아이랑 붙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캠프 통해서 좀 아이랑 독립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교수님 하는 캠프 보내고 싶은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은 원래 말을 안 들어요. 특히 부모 말을 코로도 안 들어요. 예, 그 코로도 안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적이 있어서 그래요. 예. 엄마 말을 한번 들어봤는데 뭔가 뭔가 전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애들 캠프 보내는 거 말해줄게요. 우선 첫 번째, 그간에 있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세요. 네. 애한테 그저 애쓰더, 그지? 그게 필요해. 이상, 그때 작년에 엄마가 좋은데 이렇게 보내 너무 힘들었지? 그때 정말 미안해. 회개하세요. 반성하세요. 사과하세요. 사과는 요즘도 그러잖아요. 대선 후보들 뭐 잘못하면 즉시 사과하잖아요. 일단 사과하세요. 애들한테 사과하세요. 애가 뭐 그런 걸 몰라. 그래도 사과하세요. 그리고 얘가 듣기 좋은 얘기를 먼저 하세요.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제발 하지 마세요. 듣기 좋은 얘기를 하세요. 듣기 좋은 얘기를 하세요. 우리 큰애가 이제 지금 유튜버로 활동을 하는데 얘가 이제 제가 그 상해 캠프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 부모님과 함께 상해 가는 캠프를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그거 할 때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게 하고 영상을 찍게 했어요. 근데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잘하더라고. 근데 초보였을 때도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 영상 정말 잘한다. 진짜 잘한다. 이라고 얘기하면 얘가 뭐라고 하냐면 콧병기도 안 피고요.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제가 계속 너 이거 잘한다. 너 이거 하면 진짜 잘할 거다. 그들이 지금 유튜브에서요. 지금 오늘 그 얘기 처음 들은 분들 계시죠? 우리 애는 지금 구독자가 60만 명이 넘어요. 텔레비에도 나오고요. 아주 뭐 거의 연예인처럼 살아요. 게다가 이번에 노래도 지금 음반도 발매해갖고 지금 멜론에 들어갔고 보이스4라는 드라마 OST도 부르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기다려주는 거예요. 애들은 다 그 잠재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부모가 잘리시면 안 돼요. 그 대신 예전에 그렇게 했던 전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하세요. 그리고 얘한테 얘가 듣기 좋은 얘기 하세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는 내가 보니까 문식이 너는 참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 엄마가 널 보면 마음이 참 뿌듯해. 이 얘기 계속 하세요. 한 번에 안 들려요. 왜요? 아까 우리 에스더 얘기했잖아. 연습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 일상의 얘기를 하면서요. 자꾸 그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상담 신청은 좀 제가 받을게요. 에스더랑 해도 되고요. 저랑 해도 되고. 그런데 어디서 하냐면 톡방에다 남기세요. 예, 톡방에다 남기면 우리가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대면도 좋고 전화도 좋고 우리 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캠프도 우리가 지금 1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신청하고 상담하고 받는 기간이거든요. 아이들 잘 해서 캠프에 보내세요. 그 점 하나가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마지막 에스더 한마디 하세요. 네. 안 나가고 계속 계셨네. 네, 좋아요. 네. 에스더 오늘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부모님 모임에 참여하니까 어때요? 네. 괜히 저희 엄마도 아마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지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못 봤지만 분명히 이런 고민을 하셨겠다. 엄마한테는 어떤 딸이었어? 제가 엄마한테요? 내가 볼 때 엄마한테 엄청 말 잘하는 딸이었을 것 같아.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너는 물에 빠져도 입만 뜨거라. 근데 하여튼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긴 했어요. 엄마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엄마는 나보고 그랬는데 너 물에 빠지면 고기들이 다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묻지 저는 마세요, 무시. 저 교수님 캠프 중에서 저 중학생, 고등학교 제가 와서 멘토 인터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 질문이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질문장이 느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인터뷰할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해요. 그리고 그 질문 덕분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제 인생을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저한테 물어볼 때. 그러면 제가 너무 고맙다고 하고, 원래 코로나 아니었으면 제가 햄버거 사주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줌으로 하니까 안타깝긴 그러니까. 합니다만, 진짜 저는 이렇게 수많은 멘토한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냥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멘토들을 만나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아무나 갖지 못하는 것 같고, 맞아요. 저도 진짜 진심으로 준비하거든요. 꼭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해요. 자,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채팅창에 초대드려요 하고 주소 하나 올렸는데요. 오른 부모방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체크하고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오늘 강의 끝나고 오늘 강의에서 뭔가를 느끼셨거나 얻으셨던 점들을 채팅방에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끝내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빨리 열어주세요. 자, 양쪽 손도 반짝반짝 하시고 반짝반짝 하면 얼굴이 밝아진대요. 라고 김영환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